그래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그 이후에 아까 2005년도에 첫 번째 가장 커다란 대책이 발표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발전 종합대책 중에서 가장 공공의료 쪽에서 커다란 두 번째 대책입니다. 이건 2018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서 가장 커다란 건 뭐냐면 아까 2012년도 법률에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자녀적으로 그러니까 취약계층, 그 다음에 취약지역, 그 다음에 취약분야 요거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결국에는 취약계층만이 가는 병원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 낙인 효과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사실은 저 병원은 취약계층들이 가는 병원이야 이런 낙인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사실 진주의료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진주의료원도 사실은 그런 낙인에 의해서 저기는 취약계층이 가는 병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그렇게 자녀적인 기능으로 나눴는데 적자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장 실패 기능과 정부 실패의 기능만을 공공의료기관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러면서도 적자를 보지 말라.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보건기관들이 질적으로 조금 쇠퇴하는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2018년도에 이 공공보건 발전종합대책에서는 기존의 시장 실패라든가 취약 분야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 안전 및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응급 외상 심내혈관 중환자, 여성, 어린이, 재활 장애인, 지역사회, 감염 및 환자 안전. 그래서 사실은 치매와 관련돼서는 4번의 지역사회 건강관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기존과 뭐가 달라졌냐? 근데 기존과 뭐가 달라진 게 아니라 기존과 다르게 이제 지역이나 사회에서 시장과 정부 실패 공백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의료 환경들을 잘 살펴보시면 중소병원들이 외과 진료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외과 의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과 진료를 안 하고 내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응급 외상 심내혈관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공백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공공의료의 역할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사실 공공보건에 대한 인력 양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사실은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에 있어서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부각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국립국가의료대학원 사실은 이때 2018년도 대책이 이미 발표를 했던 거고요. 최근에 나왔던 대책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공병원들에 있어서 2005년도부터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시설과 장비는 강화를 시켰지만 정작 중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인력을 얘기를 안 하고는 공공의료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의료 인력을 얘기를 계속해서 어렵다라는 이유로 기피를 하다 보니까 안 하지만 안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공공의료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2018년 대책에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공공보건의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공공보건 체계를 이렇게 그렸고요. 권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을 하고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와 연계되는 시스템. 그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는 그 필수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센터들과 연계점. 그래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국립대 중심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있고 지금 충북대가 충북광역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이제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이런 2차 종합병원들이 이제 책임의료기관이 지정이 돼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 단위로 이런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두고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두고 보건소를 둬서 이런 기존에 독자적으로 분열적으로 운영했던 이런 것들을 이런
권역 단위, 지역 단위, 그러니까 권역을 전국에 17개의 권역으로 구분을 했고요. 이 당시 이 대책을 통해서 지역을 70개 중진력권으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각 지역 책임 의료 기관을 두고 아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추진 과제들은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역은 국립대 중심으로 지정을 하고 지역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을 중에서 우수한 병원들을 지정하고 민간 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들을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서 연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수 의료에 대해서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를 시키겠다. 그 다음에 산모, 어린이, 장애인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들도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예, 여성, 장애인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들을 구축하자라는 부분들을 계속 이 대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사실은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18년도에 이미 대책에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 공공의대와 관련돼서는 2007년도, 8년도부터 업무를 잠깐 수행을 했기 때문에 히스토리는 알지만 그 당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는 사실은 잘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국방부랑 같이 해서 공공의대를 만들자라는 얘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단계에서 사실 멈췄던 거기 때문에 결국에 사실 이거는 굉장히 해묵은 과제였는데 결국에는 해결 방안은 없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전면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이런 어떤 지역 분권화를 통해서 중앙정부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강력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 지방정부의 역할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 분야에서 업무를 하면서 한 10여 년 넘게 일을 해보지만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가 굉장히 더디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이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지원단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규모의 지원단들이 사실은 지역에 굉장히 산재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치매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면은 어쨌든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비해서 좀 늦게 얘기가 됐고요. 2008년도에 치매와의 전쟁을 통해서 선포가 됐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조기 발견, 그다음에 치매 검진, 약제비 지원 등에 대해서 초석을 마련하는 사실 내용들을 보면 조금 굉장히 단편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시작을 2008년도에 제1차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다. 다만 이때는 아까도 보시면 이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발표를 한 거라면 이거는 법적인 근거 없이 먼저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두 번째로 2011년도에 치매관리법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종합대책을 6조에 보면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겠다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중앙치매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법률 사항들이 이쪽에 다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2차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고요. 이때도 사실은 조금 눈여겨볼 거는 이제 중앙치매센터라든가 광역치매센터나 치매상담 콜센터처럼 관리 체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이 당시에 치매 극복이나 치매 극복 걷기 행사 등 인식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도 결국에는 이제 공급자 중심의 이런 대책들이 만들어졌다는 이런 좀 지적들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제3차 치매관리 종합대책서부터 이제 수요자 중심의 대책들이 조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단순한 공급 관리 이런 체계 구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부양 경감에 대한 얘기를 제3차 치매관리 종합대책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치매 국가 책임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때 대표적인 거는 지금 선생님들이 대표적으로 근무하는 치매 안심센터가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 치매 안심병원이 이제 구축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치매 안심병원이라는 게 이제 공립요양병원이 이제 전국에 79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 요양 대비 이것도 참 신기한 게 공공병원과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민간병원 대비 공공병원이 아까 기관수로 한 5.6%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요양병원들 중에서도 민간 요양병원 대비 공립요양병원이 한 5% 좀 넘는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립요양병원들 중심으로 우선 치매 안심병원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게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발표를 했고요. 현재 그래서 치매 안심병원이 한 65개 정도를 정부에서 시설과 장비를 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정된 곳은 4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공립요양병원 측에서는 의사 인력을 확보를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물론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럼 치매 안심병원의 개념은 뭐냐? 우선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증 치매 환자의 치료는 아니고요. 급성기 치료 환자라고, 치매 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BPSD 환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기피하는 폭력성이 강한 환자들을 단기간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해서 지역사회로 복귀시키자는 개념이 치매 안심병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필수 의료 인력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혹은 신경과에 대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게끔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립요양병원들은 아직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좀 측면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현재 복지부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치매 안심병원을 운영을 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사실은 일당 정액제라는 이런 수가 체계 하에서는 적자를 볼 게 뻔하다 보니까 공립요양병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 뛰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복지부에서는 사실 수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치매국가 책임제에서 물론 이제 뭐 복지부에 유사한 조직들이 있는데, 이걸 전국에 있는 256개 보건소에다가 치매 안심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019년도 말에 치매 안심센터를 256개 보건소에다 구축을 했죠. 다만 제가 올해 1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이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이제 모델 자체를 너무 지역에 있는 치매와 관련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 부분이 좀 너무 이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56개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전국을 256개로 나눴을 때 이 치매 안심센터가 담당해야 될 치매 환자 및 고위험군이라든가 노인들의 숫자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환자들 직접적으로 진단에서부터 서비스 제공에서부터 연계까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모든 기능들을 치매 안심센터에서 다 해소하겠다라는 목적하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치매 안심센터 기능이 현재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조금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치매 안심센터의 지금 평균 인력이 지금 내일이 사실 복지부 국감이라서, 기존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대표적인 치매 안심센터의 자료가 뭐냐면 인력 충원율을 보고 있어요. 인력 충원율에 대한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평균 정원을 한 24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정원이 평균적으로 한 17명, 18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7명, 18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치매 환자들을 다 관리한다? 초기 검진서부터 그 다음에 연계까지,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조금 봅니다. 지역에 있는 유관 기관들을 연계하고 조정하고 그러면서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뀌지 않으면 정작 치매안심센터가 관리해야 될 그런 위험군에 있는 그런 환자군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 살펴보시면 저희 센터에서 저희 팀에서 이걸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 환자 구분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치매 환자가 경도든 중등도든 중증 환자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효과들이 있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고요. 결국에는 좀 맞춤형 서비스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정작 관리해야 될 환자군을 잡아서 그 환자에 대해서는 정말 잘 관리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이제 치매에 대한 환자는 지역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들과 연계를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한 10개월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치매 정책관의 이제 연계점을 보시면 그냥 제가 뭐 한 9개월,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공보건 의료와 그다음에 치매는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하나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보건의료 따로 치매 따로는 아닌 것 같고, 공공보건의료라는 이 테두리 안에 이 필수 의료라는 안에 치매는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고민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사실은 여기 의료에서 이제 공공보건의료는 의료와 이 보건과의 좀 이제 접점이 있는 거고요.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와 보건과 복지와의 접점이 있고, 치매도 사실은 의료의 접점이 있고, 보건과의 접점이 있고, 복지와의 접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 접점이 서로 따로따로 논다라는 좀 우려가 굉장히 되고 있고,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정부에서의 이런, 사업을 관리하는 부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부처 간에 사실은 이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책 간의 연계들도 사실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보건의료에서도 보시면, 공공보건의료에서는 아까 보시다시피 224개의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있고, 사실은 또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이제 민간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반들이 있는데, 사실 치매에서 보면 치매 환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치매 정책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립요양병원만 보이고 사실은 다른 병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치매 환자나 이 노인 환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질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합 질병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다른 급성기 병원이라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안에 들어와서의 환자의 연계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공공의료 쪽은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고민들을 안 하고 있고, 요양병원들은 사실은 대부분 요양이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급성기, 그러니까 중증 치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어떤 낙상이라든가 이런 감염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런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요양병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어떤 공공병원이라든가 민간병원과의 연계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각자 해당 병원들이 알아서 하게끔 이런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치료, 치매에 대한 치료 부분들도 사실은 공립요양병원이 이제 주로 이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여러 공공병원들과의 좀 연계를 통해서 사실은 CP라든가 이런 진료 지침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복합질병이 발생했을 때 지역 내에 있는 공공병원이 유연하게 받아줄 수 있는 진료 체계를 구축해서 효과적으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체계에 대한 고민들이 전반적으로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사실은 고민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빠져 있다. 공공의료 쪽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수, 중증, 응급 외상 심뇌혈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지, 사실 치매처럼 사실 만성질환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선 이런 공백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백들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런 분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사실은 그 이제 요양병원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공립요양병원들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만들면서 공립요양병원들을 돌아다녀 보니까 공립요양병원의 한 50%가 경증 환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공립요양병원의 한 60%, 70%들이 치매 환자들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경증 환자들은 굳이 요양병원에서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역에 돌봄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왜냐면 요양기관들은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입장벽이 없는 병원으로 가서 그냥 사실은 좀 왜곡되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의 입원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런 체계가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그 요양병원들이 잘 관리하고 사실 이 환자 관리에 대한 얘기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계속 KBS에서 기획기사를 계속 했는데 환자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급성기 병원에 대한 선택 기준이 가족이라든가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거든요. 하지만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한 달에 간병기까지 포함해서 순수하게 내는 비용으로 요양병원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하게 급성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원일수가 한 10일, 뭐 길어야 15일 정도 될 텐데 그때 잠깐 진료를 하다 보니까 진료비가 발생하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진료를 하게 되면 많이 발생을 하지만 그때뿐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어떤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입원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 길면 10년 그 이상으로 가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 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대한 선택 기준은 비용이 되는 거고요. 지역에서도 그것 때문에 요양병원들끼리 경쟁하는 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이 아니라 한 달에 내는 그 비용에 따라서 요양병원들은 서로 사실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그 질을 요양병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간병비입니다. 간병비가 1대1이면 굉장히 비싸겠죠. 이런 것들은 아마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요양병원들이 가능할 거고 1대2, 뭐 6대1, 8대1, 저는 사실 12대1, 뭐 24대1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12대1, 그러니까 뭐 지금 기준이 한 6대1인데 이걸 이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과연 간병인, 사실은 또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을 가보시면 조선족도 아니에요. 베트남이나 이런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은 치매 노인들을 8대1, 12대1을 간병한다. 사실은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사회의 퇴원 환자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의 돌봄 체계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8년도 대책을 발표했을 때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굉장히 복지와의 또 연계성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치매 환자들은 뭐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 지역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치료 효과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 내에서 치매 환자 돌봄 체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하는 부분들이 치매 정책과라기보다는 사실 뭐 다른 과의 업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굉장히 더디게 그리고 공백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 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4차 치매 종합대책에 보시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돌봄 체계와 맞물려지는 지점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접근성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업무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사실은 도심 지역은 물리적인 접근성,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해야 될 치매 환자가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고요.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거리적인 접근성이 너무 사실은 치매 안심센터가 관리해야 될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치매 안심센터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돌봄 체계를 형성하려고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한 뭐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사실 4차 대책에는 가족 상담소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서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이제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굉장히 속도는 좀 더디는 부분들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공공의료 쪽에서 봤을 때 공공의료는 사실은 제가 치매 쪽을 오면서 조금 부러운 점은 뭐냐면 공공의료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라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자 그러면 응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시급성도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쪽은 오히려 예산이 더 확보가 되고 확대가 돼요. 근데 공공의료는 사실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기존까지는 대부분이 취약계층,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취약자들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치매 쪽은 사실은 굉장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컨텐츠로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은 저희가 여기 계신 치매 안심센터, 또 광역치매센터, 또 충북대 이런 계신 분들과 같이 조금 이게 4차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와 별개로 담기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까지 2019년도까지는 보여지는 거,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던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2020년,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는 이 구축된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개발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광역치매센터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50분 정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의료 쪽은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논의했던 부분들은 있지만 이 부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의식이 조금 이렇게 감염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문제의식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반면에 치매 쪽은 사실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자체가 다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더 고민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책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솔직히 좀 더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구조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좀 느꼈던 부분들은 그런 얘기들이 서로 얘기를 했고 같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같이 그러니까 중앙치매센터나 광역치매센터나 치매안심센터가 같은 목소리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성을 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역에 있는 치매 환자나 가족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